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저를 보석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정근 씨는 후원금 보고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재판에서 이정근 씨가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알선 수재죄로 바뀌었는데 그게 돈봉투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3만 개 파일이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로 쓰게 됐는가. 이게 영장 없이 임의로 있은 것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로 아마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저희가 법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 변호사님, 송 대표가요 사실 구속 기한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이번에 보석을 허가했다. 다 조건을 또 달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송 대표한테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송 대표는 지금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석이 된 거, 그러니까 구속 기한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보석을 허가한 거,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구속되어 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 보석은 사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요새 이제 1심 재판에서 증인들이 많이 있는 사건들은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6개월의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들이 많이 택하는 것이 그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날짜를 남기고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에 일정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석 보증금을 상당 금액을 납입하게 한다든가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이 사건 관계자들 접촉 금지, 그렇죠. 뭐 통신 금지,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 제한, 뭐 출입국 제한 이런 것들까지 함께 보석 조건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는 애초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서 계속 어떤 조건을 부과하는 면에서 낫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이고 지금 송영길 대표 사건은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윤관석 전 의원이죠. 이제는 윤관석 전 의원과 그다음에 박용수 전 보좌관인데 윤관석 전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도 구속 상태고 그다음에 박용수 전 보좌관은 증인신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머리가 다 흰 모습이었는데 이번 총선 때 구속된 신분에서 옥중에서 총선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때 송 대표를 대신한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 석방 이후에 아들과 만났는데 부둥켜 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빠 없이 아내, 딸, 아들 송주환이 선거운동을 할 모습을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아빠 눈물이 쏟아진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아빠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남편을 청선용으로 구속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저 대신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거 끝나고 와서 아빠를 보고 펑펑 우는데 유리창이 가려져서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안을 수 있어줬습니다. 송 대표는 보석된 거지 혐의를 다 벗은 게 아닙니다.